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1월 29일 월요일이고 오후 10시 45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습니다. 일단 주말 동안 장세가 조금 진정이 되면서 오늘 잠깐이 아니라 약반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반등이 조금 나와주면서 시장이 조금 안정세를 찾아가는 느낌이긴 하죠. 그래서 일단 한번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57,300달러 정도 되고 있고, 이제 이게 아까 거의 이제 오늘 새벽이죠. 새벽 한 3시쯤에 바이낸스 기준으로 반등이 나와주면서 진짜 저점이었어요. 진짜 많이 저점이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었던 53,000, 53,000, 53,000까지 떨어질 수 있다. 딱 이 선에 딱 걸쳐주면서 반등을 시작을 하면서 동시에 58,000까지도 한 10% 정도? 10% 정도 이제 회복을 해줬다가 지금 다시 또 횡보 장세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이게 회복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왜냐면은 떨어진 만큼 회복 해주는 게 어쨌든 우하향을 막는 그 길을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뭔가 흐르게 되면은 시장에는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또 전 고점인 한 59,000에서 61,000, 그러니까 뭐 대략 6만에서 61,000이죠. 61,000 이상으로 좀 안착을 해줘야 지금 시장 분위기상 다시 뭔가 연말 불장 가나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좋게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1월 말 29일인데 한 12월 첫째 주까지도 열려 있어서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이 아니죠. 저번 사이클, 너무 먼 얘기긴 한데 저번 사이클에도 시기는 조금 다른데 비슷한 느낌으로 이게 진행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였냐면은 17년 이제 한 10월 초, 아직도 저 이게 진짜 그날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날이 일요일이었는데 그날 빠졌던 게 기억이 납니다. 11월 초에 한번 이제 쭉 빠져요. 빠지고 나서 이게 지금 뭐 11월 말이니까 조금 다르긴 하죠. 그리고 뭐 이슈로 빠진 거니까. 그래서 이때 한번 빠지고 쭉 다시 불장을 쭉 이어가요. 이게 진짜 거의 뭐 슈퍼 불장이었죠, 사실상. 진짜 이게 이 앞에도 원래 있어야 되는데 바이낸스가 앞서 거래된 건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직 나와 있지 않고, 이제 보시면은 이게 진짜 불장이 딱 한 1, 2, 3, 4, 5주 정도 이제 유지가 됩니다. 5주 유지가 되고 나서 12월 둘째 주인가? 셋째 주 그때 이제 좀 빠지죠. 빠지고 나서 조정 구간이 쭉 가는데, 아직 이런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거잖아요. 지금 이 5주 정도, 한 5주나 6주 정도 남짓 그 진짜 강렬한 눈 뜨고 일어나니까 막 돈 복사 30%씩 50%씩 100%씩 이런 장을 원하는 건데, 아직 이런 장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길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온 거거든요. 우리한테 이미 와 있었던 건데, 이 함축적으로 막 한 달 동안 불장 이게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불장 안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길게 보면 사실 오긴 온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게 또 연말 뭔가 있잖아, 연말 그 불장의 느낌이 아직까지는 오진 않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걸 또 기대하고 많이들 이 시장에 참여를 하고 계신 거겠죠. 산타랠리죠, 산타랠리. 그래서 저도 기대는 하고 있는데, 최근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과한 기대는 안 하기로 조금 시장을 다시 냉정하게 돌아보는 시간들을 좀 가진 것 같고, 오면 물론 좋습니다. 왜냐면 포트폴리오가 아직까지는 뭐 올 현금화도 아니고 올 코인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현금 비중을 이제 담아두긴 했으나 여전히 코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도 불장이 왔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이게 저의 이제 계획은, 플랜은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제 비트가 조금 더 힘을 내주면서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비트가 도미넌스를 잡아먹으면서 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걸 보면서 알트 매집을 들어갈 계획이고,
이제 그게 아니고 여전히 알트가 너무 강세고 비트가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뭔가 이게 전 고점을 계속 못 넘고 고점을 낮추고 저점도 낮추는 그런 모양새로 이게 흘러간다면,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이랑 디커플링이 진행이 된다면 더 이상의 이제 추가 현금으로 뭔가를 하진 않을 것 같고요. 현금을 이제 계속해서 조금씩 더 비중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비트 같은 경우 4시간 봉으로 봐도 확실히 이게 우하향인 게 보이시죠? 고점으로. 그리고 이더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은 또 아니에요, 보시면. 그래서 뭔가 전 고점을 중간중간 이렇게 넘어오는 이런 구간도 있고, 이런 구간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더랑 비트가 느낌은 아직 조금 다르다, 완벽한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지 않죠, 이더리움이 보시면. 그래서 이거를 좀 같이 보시면은 계속 보시면 좋고, 시장이 진짜 너무 과열된 것 같아, 너무 말도 안 돼, 이거는 진짜 너무 과열된 것 같아 라고 좀 느끼시면 조금 현금 비중 조금씩 챙기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또 그 코인 과세 유예가 됐죠. 그래서 이제 뭐 당분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내년 이제 한 상반기까지 되게 장이 좋다가 막 중반 이후로 좀 안 좋아진다면, 만약에 여러가지 뭐 경제 이슈로 안 좋아진다면 코인 과세가 오히려 좀 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유예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 원래 계획이 코인 과세를 하면 이제 현금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았을 텐데, 이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또 투자를 더 진행을 하려다가 혹시라도 급격한 이제 시장의 변동성에 의해서 쓸려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도 살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많이 스탠스가 바뀐 게 여러분들이 느껴지실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 괜찮다고, 요 정도는 이제 괜찮을 것 같고, 뭐 잠깐 조정이 있겠지만 뭐 조금 괜찮지만, 이제 5월달 하락만 해도 그렇죠. 사실상 5월달 하락이 지금보다는 컸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오히려 매수를 제가 추천을 드렸었죠. 손절 라인을 잡고서라도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구체적인 매집 구간까지도 설정을 해드렸는데, 이제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조금 점점 이제 위험 도가 높아지는 시장이다 보니까 저도 과감하게 하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만약에 제가 이 17년에 18년에 그 난을 겪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여전히 레버리지를 땡겨서 롱을 외치고 있었을 텐데, 더 이상은 그런 매매는 제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17, 18년에 뭐 약간 뭐라 하지? 영광의 상처를 느끼신 분들이 이제 계시면 이제 조금 같이 공유를 해보시고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렉트캐피탈 자료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게 21주평인데요. 보시면 아직 잘 지켜지고 있죠. 이게 초록색 라인이 잘 지켜지는 구간, 최근에 오늘, 그러니까 그저께부터 해가지고 코로나 이슈로 잠깐 급락을 하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지켜주고 반등을 잘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여기가 뚫리는 구간이 대략 한 53,000 정도 됐을 거예요. 52,500에서 뭐 53,000 정도 됐다고 치면은, 거기가 뚫리고 이제 하락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굉장히 급격한 하락이 나오는 이제 그런 좀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5월달에도 보시면은 이게 뚫리고 나서 이게 아예 시장이 망가졌었죠, 사실. 시장이 망가졌었고, 이제 이게 다시 회복이 되고 나니까 다시 이제 시장이 좀 좋아지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평균선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좀 위기를 모면한 상태 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올해 역대 하락 이제 구간별 자료인데요. 1월달
1월달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하락이었죠, 이때가? 한 달 정도였던 것 같은데 1월 8일에서 2월 8일까지 하락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그래서 이때가 대략 뭐 30% 정도 하락이 있었고 2월 달에도 하락이 있었는데 24%, 4월 달 26.5%, 거의 이제 20%에 30% 정도네요, 딱 적당하게. 그리고 5월 달 말도 안 되는 50% 이상의 하락률, 진짜 골로 갔었죠 이때. 그리고 이제 9월 그리고 11월 이렇게 하락이 여러 가지로 있었네요. 확실히 5월달 하락이 되게 크게 느껴졌던 거는 역시 이제 좀 낙폭도 굉장히 컸고 기간도 그만큼 길었던 하락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느끼기에 이때가 굉장히 강렬했던 거고, 확실히 낙폭이 조금 크지 않은 기간 같은 경우는 조금 짧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락 자체는 이제 22%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이 또 다음 장이나 하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연말 불장을 좀 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 이거는 뭐 거의 5분봉인데 이거는 어쨌든 이분이 이제 또 롱을 굉장히 외치는 사람이라서 트위터인데 5분봉으로 보고 있네요. 이게 지금 급락 한 시점부터 5분봉으로 봤을 때 확 말아 올리는 느낌으로 잘 가졌고, 지금 이게 또 보시면은 이런 차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강세장 트렌드 라인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걸 보시면 되는데 이 빨간색이 강세장을 지금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아까랑 좀 비슷하죠? 그거랑은 조금 다른데, 그래서 보시면 이때도 이게 빨간색 라인이 터지고 나서 급격한 하락이 있었고 추가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이게 회복을 하고 나서 상승, 그리고 이 구간에서 애매하게 삐쭉했지만 올려주고 삐쭉했지만 올려주고 지금도 삐쭉할 뻔했지만 올려주는 그런 장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완벽한 이 어떤 하락 트렌드에서 벗어나진 않았고, 이게 벗어나려면은 61,000달러를 회수를 해야 된다고 분석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직 마감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주봉 뭐 월봉 이런 것들을 좀 보고 확실히 이제 좀 이런 하락, 단기 하락이죠, 어떻게 보면 단기 하락 트렌드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디서 비트 지금 이 단기 하락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61,000 정도의 회복이 필요하다. 얘네도 이렇게 보고 있네요. 61,000이 이제 엄청 강한 좀 지지 라인이에요. 왜냐면은 이거 보시면은 여기 이게 지금 다 이게 6만 6에서 61,000이거든요. 지금 이게 여기 지금 다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 보이시죠? 여기 이게 지금 보시면 다 6만에서 61,000 라인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굉장히 이제 또 내려오기 전에는 지지 구간,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빨리 올라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불장 이 앞에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57,000이 아니라 75,000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75,000이면 얼마나 좋을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알트코인들도 또 회복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제가 원하는 그 비트 도미넌스 흡성 이 느낌은 아니긴 한데 알트코인들의 이제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한 작년 말부터 한번 볼까요? 작년 코로나쯤에만 해도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도미넌스 65%, 이더 8%, 바이낸스 코인 1%, 그리고 뭐 솔라나 없었고 카르다노 0.5%, 그리고 다른 애들이 17%인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뭐 42, 19, 3.7, 솔라나가 2.6, 카르다노 2.3, 그리고 다른 코인들이 2.1,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보시면은. 그래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분을 이제 비트코인 파이를 어느 정도 좀 나눠 갖는, 수혈을 하는 모양새가 나왔고, 이게
역대 자료를 보면은 도미넌스가 항상 이렇게 쭉 빠질 때, 쭉 빠질 때면은 반등이 나오긴 했다. 근데 이게 거의 뭐 30%대까지도 도미넌스가 많이 빠지긴 했었어요. 보시면은 33%, 36%, 뭐 37% 갔다가 막 다시 67, 68, 70 이렇게 가는 건데, 아직까지는 뭐 42%이기 때문에 만약에 과거처럼 30% 후반대까지 또 도미넌스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제가 예상했을 때 한 도미넌스 한 30, 뭐 6, 7, 8%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뭐 73,000, 83,000, 4,000, 5,000 이 정도 잡고 봤을 때면은 알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펌핑이 올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연말 불장의 그림대로 가려면 좀 그 정도 수치로 나와주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또 연말이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연말에서 뭐 1월 사이에 이제 그 알트 불장이 온다고 치면, 가정한다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수치 정도로 가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이제 좀 현실성 있지 않을까. 딱 그 정도로 가는 게 현실성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비트코인 말고 알트코인, 이제 이렇게 제가 항상 이럴 때 보는 게 뭐냐면, 급락하고 나서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에 회복할 때 있잖아요. 회복할 때 어떤 알트코인들이 회복력이 좀 좋은지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거래량도 같이 봐야 돼요. 거래량이 많이 붙으면서 이제 좀 회복이 되는 게 시즌이라서. 그래서 뭐 스택스, 뭐 쿠코인, 큐텀, 솔라나, 테조스는 또 지금 뭐 최근에 NFT 막 이런 이슈도 있죠. 그래서 많이 오르는 것 같고, 호라이젠, 팬케이크 스왑, 이뮤터블 8달러네요. 보시면 역시나 뭐 거의 다 플랫폼 코인이네요. 스택스부터 해가지고 쿠코인, 큐텀, 솔라나, 테조스, 호라이젠, 이뮤터블, 쿠코인도 지금 뭐 쿠체인 있죠. 그리고 폴리곤, 알고랜드, 폴카다 다 이제 저기고, 아니면은 뭐 최근에 핫한 뭐 NFT나 메타버스 쪽 관련 이슈가 엮여있는 친구들이 확실히 회복력이 좋네요.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발표가 났는데, 방송하기 한 30분 전에 발표가 났는데,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또 비트코인을 샀어요. 그래서 평당 59,000 정도에 이제 7,002개를 또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가 59,000보다는 아래죠. 아래라서 하락할 때쯤에 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또 비트코인을 추가를 시켰고, 근데 얘네는 사이클에 대한 관점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쭉 우상향 할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이제 59,000에서도 많이 사는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진짜 이게 진짜 이 펀더멘탈이 탄탄했기 때문에 그냥 우상향을 쭉 할까? 진짜 뭐 급락이나 과거처럼 뭐 사이클대로 가지 않고, 아니면 뭐 지금 뭐 내년부터 이제 뭐 금리 올리거나 이럴 때 이런 거랑 또 별개로 진짜 비트코인 시장이 좀 뭔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 우상향을 계속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선 진짜 궁금하긴 한데, 진짜 한우물만 제대로 파는 케이스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벤트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벤트들이 칼리마리 뭐 리스팅이 있고요. 와, 뭐가 많다. 몽키볼, 이거 몽키볼 맞죠? 몽키볼. 그리고 이거는 비트컨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토큰 소프트에서 퍼블릭 세일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그러니까 폴카다 쪽 기반으로 첫 메타버스 그 프로젝트라서, 요거 토큰 세일 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 좀 조사하셔가지고 기회 되시면 조금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퍼블릭이 예정이 12월 2일 이게 진행이 되거든요. 얘네가 퍼블릭 세일이, 프리나 이런 거는 이제 저기고. 그래서 이거 비트컨트리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비코노미 같은 경우도 이제 또 몇 요일이야 이게? 수요일, 내일 모레 후오비 프라임 리스트 진행하고 나서 또 바로 상장이 되죠. 이것도 같이 노리시고요. 그리고 산토스, 뭐 이렇게 할 게 많아. 바이낸스 런치풀 진행 중인데 요것도 노리시면은 좋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옥션으로 얘네들이 토큰 세일을 진행하죠. 그래서 이제 오로리 진행했던 것처럼 토큰 세일, 이제 참여 대비, 참여 금액 대비 이제 뭐 인원수 이렇게 나눠 갖는 형태로 가는데 이게 좋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뭐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정도만 참가를 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상장되고 나서 그때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인 리스트 세일이 있고요. 1일에 뭐가 되게 많네요. 세일이 있고, 또 이거 블록 에셋 같은 경우도 다음 메이커 세일 진행하네요. 뭐가 진짜 많다 근데.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NFT나 메타버스, 뭐 P2E 이런 쪽이 막 붐업이 되면서 이제 거기랑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막 우후죽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 친구들 중에서 유망한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존 모델이랑 뭔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뭐 특별한 장점이 있다던가 이런 친구들을 좀 유심 있게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번 주 핫한 코인들인데, 뭐 1, 2, 3, 3위가 전부 다 뭐 게임 메타버스 쪽, 그리고 크립토닷컴 있고요. 아발란체, 뭐 바이낸스 코인, 솔라나, 하모니, 로즈, 이더, 엘론드, 매틱, 이뮤터블. 그래서 플랫폼이랑 메타버스랑 게임 이쪽이 다 거의 독점을 하고 있죠. 와, 진짜 이게 메타가 엄청 빨리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자료를 제가 몇 달 동안 이제 매주 이제 트렌드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이거를 자주 나와서. 근데 쭉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진짜 엄청 빨리 바뀌어요. 그러니까 올 초만 해도 거의 다 디파이 쪽 막 이런 코인들, 그리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쪽, 이쪽 다 뭐 일드 파밍이나 뭐 에그리게이터나 뭐 덱스나 이런 쪽이었는데 어느새 다 갈아 없어지고 막 밈으로 도배될 때도 있었죠. 그리고 또 그게 없어지고 어떤 때는 막 솔라나 관련 뎁들이나 이런 거 막 다 가득 차고, 또 어떤 때는 또 뭐가 있었죠? 지금처럼 막 NFT나 뭐 메타버스 막 또 이게 다 바뀌어 있고, 어떤 때는 뭐 아이디어 플랫폼들 막 이렇게 다 있고. 그래서 이게 메타가 엄청 빨리 바뀌기 때문에 지금 1년만 반년 동안 몇 번의 회전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좀 이렇게 빠르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일 요게 또 바이낸스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미스테리 박스를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번에 제가 한 거 사이볼 다음에 했던 것 중에 이제 좀 좋은 거 있었는데 그거 제가 못 챙겨 들어가지고 얘기를 못해서 그게 좀 괜찮았거든요, 가격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원더 히어로라고 P2E RPG 게임이래요. 그래서 요것도 어쨌든 실제 그냥 단순 NFT 민팅이 아니라 뭐 P2E랑 뭐 P2 뭐 요즘 뭐 많죠. P2 뭐가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랑 엮여 있는 좀 복합적으로 이제 같이, 그러니까 민팅도 하고 있고, 그리고 기반으로 이제 P2E 게임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친구들을 좀 노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 같은 데서 이제 하는 애들이 요즘은 좀 많이 올라요. 그리고 뭐 최근에도 크립토닷컴에서 진행했었던 NFT 민팅이 굉장히 핫했었고 실제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는 그냥 무지성으로 막 뭐 좋다 민팅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대형해서 진행하는 이제 프로젝트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조금 실제 프로젝트랑 뭔가 엮여 있는 이런 민팅 관련한 것들을 사시는 게 맞죠, 이제는.
예전만 해도 다 먹여줬는데 재밌었는데 저번 달에 되게 재밌었거든요. 저번 달에 새벽 시장 맨날 나가서 우리 구독자님들이랑 막 사고 자랑하고 좀 잘못 뽑아도 재밌었어요. 저는 약간 그때 되게 기억에 났던 게 파머시라고 막 그 되게 막 되게 이상한 기괴한 NFT 민팅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 이솔라나였거든. 근데 그게 망했죠 사실. 근데도 되게 저는 재미있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또 시절이 언제 올까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도지사운드 이것도 클레이튼 기반 NFT랑 보시면 되는데 지금 얘네들도 보시면은 이런 NFT 민팅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되게 여러가지 사업을 확장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NFT를 통해서 메타버스라든지 P2E를 확장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들도 민팅을 하고 나서 이제 보시면은 이걸 얘네들도 이제 P2E 게임 시장에 진출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믹스 토큰을 또 저번에 만들었었죠. 그래서 얘네들 도사클 가지고 있으면 뭐 믹스 에어드랍 해주고 이런 식으로 토크노믹스를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P2E 게임에도 또 연계가 되고 그리고 뭐 메타버스 뭐 NFT 뭐 이런 것 해가지고 막 이렇게 연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과거 그냥 토큰 생태계만 있었던 것보다 지금 조금 더 이제 뭔가 현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뭔가 가시적인 프로젝트를 엮어가지고 이제 코인 생태계가 좀 더 와닿는 느낌이죠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네들이 도사쿨 이게 10,000개죠. 10,000개 있는데 이거 하고 나서 또 막 이메이트라고 뭘 만들었어요. 보시면은 이메이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매일 400개씩 민팅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민팅 하나 할 때 한 20만원? 30, 40만원 뭐 가스비 높으면 좀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정도 나오는데 이거 가격이 한 40만원 정도예요. 지금 하나가 0.1이더니까 뭐 앞으로 더 추가되면 뭐 가격이 좀 저렴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뭐 지금 사라는 게 아니라 이런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좀 진행되고 얘네들이 어떻게 또 확장해 나가고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좋다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좋고요. 이제 비트코인이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알트코인이 가는 거 물론 좋습니다. 저도 알트코인이 많기 때문에 알트코인이 가는 게 현실적으로 제 통장에도 돈이 불려지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 시장을 조금 더 응원하고 길게 보고 싶은 마음에서는 이제 비트가 조금 더 가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추세를 계속 유심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알트코인 추세들도 같이 챙기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데 이제 중간중간 하락이 왔을 때 5월달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혹은 아까 봤었던 이런 중간중간 하락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하락이 나오고 나서 좀 반등이 좋고 이제 주목을 많이 받는 알트코인들을 좀 많이 봐두셨다가 나중에 더 큰 하락이 오거나 뭔가 그런 구간이 왔을 때 그런 코인들이 되게 좀 추후에 시총 순위가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도 되게 비슷했었던 게 이제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이제 엄청 폭락을 했었잖아요. 폭락을 하고 나서 바이낸스 코인이 가장 먼저 그때 뭐 물론 시총은 낮았지만 가장 먼저 전고점을 다시 찍었었거든요. 보시면은 19년
6월쯤에 바로 40달러 전고점을 찍어버려요. 이때 하락하고 나서 대하락하고 나서 완전 바닥 갔다가 다시 전고점. 이때가 왜 그랬었냐면은 바이낸스 코인이 있으면은 그때 당시는 이제 런치패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줬었고 수익 창구가 됐었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세계 1위 바이낸스 거래소 이제 거버넌스 토큰 타이틀이 있었기 때문에 수요가 좀 굉장히 많이 있었죠. 이때는 시총이 워낙 낮았어서 바이낸스 코인 말고도 이제 암호화폐 마켓 시총이 워낙 낮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코인들을 찾고 하다 보니 이렇게 좀 성공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때 이거 말고도 좀 뭐가 몇 개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이런 좀 실질적인 사업 프로젝트가 있는, 그리고 내가 실제로 얘네들을 들고 있을 때 뭔가 가용성이 있는 토큰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모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요. 플랫폼 코인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 거고, 비트가 어서 빨리 61,000 위로 안착을 해줬으면은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보내시고, 월요일인데 이제 화요일이죠. 이제 내일 평일 잘 보내시고 파이팅 합시다. 연말 불장 오길 기도만 하면서 안녕.